한반도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인 KF-21은 국내 독자 기술로만 개발되어 놀라운 쾌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F-21이 5세대 전투기 F-35처럼 완전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나 영국, 독일 등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보다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 군은 KF-21의 스텔스 관련 기술을 적용시켜 5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킬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전투기의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 만나보시죠. 이야기 앞서 미국이 얼마 전 KF-16의 성능 개량을 공개했는데요. 마치 한국형 전투기 KF-21보다 경쟁력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여졌고 우리에게 미국 무기에 더 투자하라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변국에서도 KF-21 개발에 딴지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개발하기 가장 힘든 핵심 부품이자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 한국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닌 게 실제로 KF-21에 사용된 엔진은 F414K1로 이는 미국의 함재기 F-18 슈퍼호넷에 사용된 엔진입니다. F414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것으로 성능 검증은 물론 항공모함 함재기 엔진으로도 이미 검증된 엔진인데요. 방위사업청은 신형 전투기에 엔진을 자체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교체 시기가 오래 걸릴 것을 우려해서 우선 검증된 엔진을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전략은 먼저 직구매를 한 뒤 조립과 부품을 국산화 단계로 가 최종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탐탁치 않게 본 국가가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에 비해 한국의 신형 전투기가 훨씬 뒤떨어진다고 폄훼했습니다. 기껏해야 부분 스텔스 전투 능력을 갖춘 4세대 전투기라고 비하하며 엔진도 자체 개발하지 못했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투기 개발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중국이 제작했다는 전투기는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최강 전투기 F-21을 겨냥해서 만든 제니10을 개발한 뒤 오래전에 시험 비행까지 마쳤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막강한 전투기를 개발하고도 11년째 제대로 실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에 온갖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 중량이 꽤나 무거워졌는데 이로 인해 전투기를 움직일 엔진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러시아도 중국이 자신들의 기술을 복제할 것을 우려해 엔진 판매를 거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WS-15라는 자체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 엔진은 내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어가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가졌지만 중국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상시험도 중 폭발한 적도 있다고 하죠. 결국 중국은 개발이 어렵자 우크라이나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 모터시치를 인수하려 했습니다만 미국이 이를 막아서기도 했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모터시치를 국유하기로 했다고 발표해버려 중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 개발은 이런 상황인데 일본은 어떨까요? 현재 일본은 6세대 전투기인 F3 개발을 선언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요. 많은 이들은 5세대 전투기도 만들지 못하는 일본이 자체 기술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는 행동이 무식하게만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투기를 만든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며 그 전에 미국의 전투기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도 있죠. 이런 와중에 최근 미국 하원의장이 다녀간 대만에서도 놀라운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대만도 2018년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얼마 전 대만 의회에서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대만 국방부와 중산연구원은 스케줄대로 잘 되고 있으며 기체와 엔진 개발비로는 3,5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러자 어느 대만 의원이 한국 KF-21은 8조가 든다는데 3,500억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묻자 한국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고 우리는 3,500억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자세한 스펙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대만의 이번 사업이 이전에 개발한 전투기였던 진고의 개량 사업이 아닌가란 추측이 되는데요. 3,500억 원으로 엔진과 기체를 개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전투기 엔진 관련 기술을 미국에게 받아오지 않는 이상 저 금액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전략적인 자산을 그냥 줄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대만의 전투기 사업은 정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투기 엔진 개발에 실패하거나 넋을 놓고 있는 동안 한국은 거액을 투자해 오랫동안 치열한 연구와 개발을 하며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F-21에 들어갈 엔진 국산화율은 현재 39%까지 끌어올렸죠.
이에 카이에서는 제트 엔진 국내 개발도 조만간 가능하다며 한국이 국산화율 100% 전투기를 보유할 날도 그리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40년 동안 엔진 개발에만 주력해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F-15K나 TU-19 등 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짧게 알아보자면 이곳은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했는데요.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과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으며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된 바 있죠.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해군 군용함정에 들어가는 LME 1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 공급한 데 이어 한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와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우주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드러난 뛰어난 역량은 한국이 앞으로 자체 전투기 제트 엔진을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KF-21 엔진을 만들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16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공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mm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까지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였는데요. 이는 전 세계를 통틀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이 유일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갖 무인 로봇들과 첨단 장비 80여 대가 작업자 없이 정해진 공정에 맞춰 유연 생산 시스템에 따라 24시간 가동되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곳에서 부품을 생산하며 최근 5년 동안 프레덴히트니와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롤스로이스 같은 3대 항공 제조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약 198억 달러, 하나로 23조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 중인 KF-21은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첨단 생산 로봇으로 조립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카이는 앞으로 985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KF-21 제조용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죠. 지금 한국은 이렇게 첨단 로봇 생산에 4차 산업을 도입하여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가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 실패하고 있는 중국이나 막연하게 개발만 한다는 일본과 대만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100% 국산 제트 엔진 개발을 이뤄냈던 것이죠. 앞으로 KF-21이 끊임없는 발전으로 전 세계의 놀라움을 계속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고생하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